먼저 30일 대통령이 방문하신 내용은 지난 선거 끝나고 저한테 전화 주시고 제가 전북 군산을 꼭 방문 한번 해주십시오라는 요청을 드렸고 그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차원도 됐고 또 어쨌든 전북을 와서 희망의 메시지도 좀 던지고 또 이번에는 오셔가지고 전북이 가장 높게 지지해줬다는 말씀도 오찬장에서 특별하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마치 다시 초창기 심정으로 얘기하듯이 한다는 얘기는 전북에 대한 애정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도착을 하셔서 바로 이제 환담을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저하고 임종석 실장하고 그다음에 한병도 수석하고 김현미 장관하고 대통령 이렇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5명이 앉아있을 경우죠. 일단 뭐 얘기를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가벼운 부드러운 대화도 시작을 했고 남북 평화 문제, 세계 평화 문제도 얘기도 하시고 또 아무래도 저는 이제 군산 조선소 지혜는 얘기했고요. 당연히 비행장 얘기도 했고요. 또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언론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도 잠시 상담을 했습니다. 또 전국 체전 얘기도 조금 나누고 장애인 체전까지 탄소산업 얘기도 조금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사실 다 하느라고 굉장히 저 머리가 바빴습니다. 놓치지 않기 위해서 농생명 산업은 매우 짧게 말씀을 드렸고 또 새만금의 투자가 엄청 요즘 구체적이고 실속 있고 확실한 투자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특별히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비행장 논리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 탄소산업과 관련해서는 국가 그 탄소산업단지 전주 환경영향 평가 때문에 국토부장관 함께 옆에서 거절면 도와주시기로 하고 이 환경영향 평가를 빨리 맞춰서 탄소산업단도 빨리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부분 대화가 나왔었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립니다. 지금 시정연설이 이제 막 시작되거나 했을 겁니다. 대통령. 불과 몇 분 전에 경제장관 회의가 막 끝났습니다. 지금. 오늘 그 자리에서 김동연 부총리가 예타 면제 사업을 연말까지 확정하겠다. 지자체장들과 협의하겠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한테는 새만금 공항과 관련해서 새로 길을 뚫어줬고 우리는 그 앞에 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 새만금 공항과 관련해서는 8분 능선 위에 올라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동안 저희들이 여러 논리를 전개한 과정 속에서 상당히 그런 논리들도 반영이 되면서 바로 예타 면제를 경제 파급 효과가 크다거나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을 준다거나 하는 경우는 사업을 지자체장과 협의해서 결정을 하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그것은 교통이나 물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략산업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두 가지 측면 SOC 분야 공항을 비롯한 SOC 플러스 전략산업 두 가지를 놓고 지금 준비를 해서 조만간에
협의도 하고 신청하고 하면서 제 각오는 새만금 공항만큼은 제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메탄 면제 과정을 밟아서 실현시켜야겠다 하는 각오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뭐 참고로 국토부 장관의 많은 힘이 있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하고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 두 손 잡고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자 이렇게 다짐까지 했다는 점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우선 공항 문제는 가능성의 길을 뚫었고 그 입구에 우리는 와 있다 이렇게 보시고 8분능선까지는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논의는 2017년도 1월부터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새만금의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하겠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고 결코 최근에 급작스럽게 나온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충 2017년 1월 달부터 새만금청에서 상공회의소라든지 업자라든지 대학이라든지 뭐 의원이라든지 계속 만나면서 의견 조율을 해왔었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또 용역도 이미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라는 이름으로 용역이 추진되어 왔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근데 지금 마치 갑자기 엊그제 대통령께서 발표를 한 것처럼 여기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그 오해를 좀 풀어드리는 게 좋고 그 과정에 전북 도와도 끊임없는 협의가 있었고 군산, 도안, 김제 시장과도 각별하게 다 설명하고 해명 과정이 있었다. 또 작년 9월 달에는 정책 토론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또 새만금 위원회에다가도 금년 5월 달에 이미 보고를 했었습니다. 12번의 관계기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금년도 특히 6월부터 그 결정하는 과정이 결코 가볍게 톱다운 방식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새만금과 우리 도 시군과 합의하에 올리면서 바텀업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는 부분. 그 사이에 이제 산자부와 말기에는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고 방법이나 규모나 이런 부분이 논의가 있어왔다 하는 점을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도민들과 뭐 공청회라든 이런 절차가 왜 어떠냐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 같이 정책이 비전을 발표할 때까지는 공청회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과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맞춰서 비전이 벌어지면 그 다음에 구체적인 정책 목표 설정부터 집행 과정에 당연히 의견 수렴과 공청회 과정 등이 절차가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는 어떤 큰 그림을 놓고 비전을 그린 거고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주민들 설명회, 의사수렴, 공청회 등등의 절차를 받게 된다 하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내부 개발을 가속화하겠다. 또 재생에너지의 산업 기반을 마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요즘 신재생 에너지는 거의 유행 붐처럼 되어 있는데 적어도 전라북도가 주력 거점이라고 하는 선점의 효과를 우리는 이미 누린 겁니다. 대통령이 와서 직접 발표를 했고 이번에 모처럼 만에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거점이 된다는 것이 만천하에 공개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 부분을 사업을 한다거나 하는 사람은 새만금을 먼저 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실질적인 거점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 우리 경제 체질을 바꾸는 과정에서 재생에너지가 나왔다. 그런데 그럼 어떤 분들은 재생에너지가 왜 먼저 나오냐. 재생에너지가 가장 빨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만금이 가지고 있는 MP상의 많은 구도 속에서 새만금이 지금 27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한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제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적어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산업을 욕했다라고 하는 발언을 새만금의 역사에서 처음 하는 겁니다. 국가적 차원의 원대한 프로젝트 하에서 이것이 추진되기를 나는 원하지, 개별 업체들이 하나씩 그때그때 들어오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그래야 정부로부터 책임 있는 재생산업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단순히 태양광만 까는 산업이라면 나는 반대다. 생산공장에 같이 들어오기를 우리는 원하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들은 그동안 그 부분에서 강하게 요구해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가 재생에너지 산업을 매우 체계 있게 간다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체계 내에서 기업들도 들어오게 되는 거고, 지원책도 마련되는 거고, 자본도 계속 모아지는 거고, 그것이 또 체계 있게 성장해 갈 수 있다. 저는 그걸 끊임없이 원해왔던 것이고, 그게 오늘 드디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농지에서, 복합농지에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바뀌는 거냐. 농지에서 복합농지로 MP상으로 다 그려진 상태 하에다가 개발의 순서가 다 있기 마련인데, 그 중에서 제일 늦을 수밖에 없는 지역에다가 재생에너지를 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그대로 가고 일정한 시점에서 재생에너지는 철수를 하고 원래의 목적대로 그대로 또 돌아간다. 그러니까 MP상에 나왔던 목표는 전혀 바뀐 게 없는 거죠. 100이라는 사업에 플러스 하나가 더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태양광, 풍력발전, 수소 에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세 가지를 다 얘기했습니다만은 체질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느냐. 그 제조 산업이 들어오는 걸 전제로 합니다. 연구 산업이 들어오는 걸 전제로 합니다. 기술 개발을 하는 걸 당연히 전제로 깔고 인력 양성이 당연히 전제로 깔린다는 것.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결국은 세계 최대, 대한민국 최대의 에너지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하는 꿈을 꾸는 거지, 그냥 태양광 까는 정도로 가서는 안 된다. 풍력발전, 그 수상 태양광이 이제 깔려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태풍 불면 괜찮느냐? 또 혹시 수질 오염의 문제는 없느냐? 거기 이제 동남발전인가 거기서 나와서 설명을 다 하는데, 지금은 전부 시험 인증 과정을 거쳐서 설치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또 하나는 기술 자체가 이미 시대가 굉장히 바뀌었고 태풍이 불어도 거의 염려가 없답니다. 그 가보니까 이게 불협장치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게 가변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태풍이 분다고 해서 이게 고정해서 때리는 게 아니고 움직임으로써 같이 살아남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립 과정을 다 보면 두드려 부시는 게 아니고 다 이 나사만 풀면 자동으로 다 해체가 되는 그런 장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철수 과정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거나 그런 문제는 전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날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언제 한번 가셔서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저희들이 전국의 경제 체질을 바꾸는 일, 산업 생태계 중에 그동안 비교적 자율주행, 특히 전기차 위주를 많이 강조를 했고, 또 그 부분은 지금 예타 과정에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보다 더 앞선 수소 산업 쪽도 저희들이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수소 산업 여러 가지 지금은 밝힐 만큼 구체화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선 수소차 산업으로 가는 충전소부터 시작해서 또 수소차 생산을 위한 또는 보급을 위한 여러 가지 단계별 구상을 지금 어느 정도 해놓고 있고, 정부와 협의하면서 이 부분도 전라북도가 결코 수소산업에서도
뒤지지 않는 쪽으로 각이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 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대통령 오신 날 산자부 장관하고 저하고 조만간에 만나기로 제가 요구를 했고 흔쾌히 응했고 그리고 수소차 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기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 어떤 구상이 되면 들고 제가 그 산자부 장관 아마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은 실무국장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다 하는 점 드리고 전기차에 이어서 수소차도 시대에 맞게 우리 도도 앞장서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타 면제 과정에서 우리나라 제가 늘상 주장하는 남북 축에서 동서축으로 좀 가야 할 때가 왔다는 걸 제가 평소에 많이 강조하는 바랍니다. 모든 도로나 철도나 다 우리나라는 남에서 북으로 가는 체제입니다. 근데 동에서 서로 서에서 동으로 가는 교통 물류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제가 새만금에서부터 그 포항간, 그 중에서도 무주 대구간, 또 거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성주 무주간, 성주 대구간 요 말씀도 제가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동서시대를 빨리 열기 위해서는 예타 면제가 이루어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들으셨으니까 어떤 형태로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각별하게 얘기를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거의 다 드릴 말씀이 된 것 같은데 이제